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62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더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프리덤 티칭을 통해서 친절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A 중에서 오늘 예, A에 관련된 A불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프리덤 티칭은 이제 상승 경로에 대한 소개들을 하고 있는데 상승 경로에 대한 또 추락 경로도 있다. 상승 경로와 추락 경로가 있다. 두 개의 경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진화의 기로입니다. 진화의 갈림길. 우리는 진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계몽된 상태, 교화된 상태, 깨달은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시노크라시 12차원 마라타 전류가 흐르는 이상사회죠. 이 이상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지금 테크노크라시는 4차 산업 문명이 이끌고 있는 AI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 관료 사회를 얘기합니다. 기술 관료 사회.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완벽하게 대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이 발달해도 정신은 깨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치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게 길들이 갈려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티칭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호스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호스팅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승 경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향할 수가 있고요. 리턴 홈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상승을 선택하지 않은 호스팅을 선택하지 않은 종족들은 스타더스트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경로에 빠지게 되는 우리가 덫과 함정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어떤 뭐 중요한 이유를 찾는다면 또 이 도어매트 증후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편에서는 이해샤의 카르마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동과 결과에 따른 그 법칙, 크리스트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과 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까지 이해샤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입장, 카르마에 대한 생각까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네고시에이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협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희망사항이 될지, 희망사항이 될지,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협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텐저린, 이 정말 감귤, 열매, 결과, 대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고통에 느끼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리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들의 함정을 어떻게 놓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감귤과 요 회초리하고 같이 연결돼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이플 라떼와 요거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꽃잎 가로 세로 같죠? 사방을 표시하죠. 그리고 보라색이죠. 아주 상징적 의미가 많은 아,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 꽃에 대한 저들의 아젠다 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수천 년의 우리 사크라고 하는 항성 활성화 주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항성 활성화 주기에 우리가 상승을 했다면 수천 년의 또 어떤 긴 진화 경로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짧은 호스팅 경로인 페이세이프 900년간이 지구에 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쁜 게 또 나쁜 게 아닐 수 있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 있는 또 그런 역설이 있는 거죠. 내용 보고 전체적인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통달을 에너지 통달이요. 에너지 통달 모든 통달이 아니라 에브리 아니고 에너지 통달은 에너지를 통달하는 거죠. 예, 에너지를 통달하는 거는 에너지 법칙, 에너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딜레마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죠. 왜 에너지를 봐야 어떤 에너지들이 서로 융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에너지들이 밑바닥에 깔리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바타 트레이닝. 이게 아바타 트레이닝이 뭐겠습니까? 12차원 마라타 전류를 활성화하는 아바타 자아를 활성화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거는 이 에너지를 통달하는 거는요. 이렇게 아바타 훈련에 있어서 예전에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있어도 우리의 장들을 안정되고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크루시얼한 결정적인 교훈 수업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드를 스테디하고 스트롱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굳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삼지체부터 시작해서 라이트 바디, 암흑물질 바디, 또 플라즈마 바디까지 연결해서 스테디하고 스트롱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워를 다루는 것,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다룬다는 것이 결국 파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잠재의식적인 설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섀도우들은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어떠는지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섀도우의 파워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파워 안에서 스탠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수천 년 동안에 현재 900, 앞으로 이제 900년간입니다. 더 생물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진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사건들이 지금 now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느끼시죠?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중요한 진화 코스가 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의 기로에 있으며 그것의 결과는 진행 중인 드라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경영이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컨덕트입니다. 수행하는 거죠. 컨덕트 네, 우리가 경영하고 수행하고 이게 관리, 지도, 인도, 행동, 처신 다 포함합니다. 경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의 가치, 가능성, 자유를 대신해서 우리는 스탠드에 멈춰 서 있는 겁니다. 를 하라고 요청받고 있다. 단순히 맞서 싸워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파워가 있어야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노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스탠드업입니다. 스탠드업은 이제 상대를 기다리다 허탕치게 않는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탠드업 해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세 매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건강한 높은 수준의 진화를 향한 우리의 성장 코스를 공동 창조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가능한 거듭난 깨달은 종족, 다시 새롭게 계몽된 종족입니다. 으로써 나타날 것이다. 누구하고 공동 창조한다? 가디언하고 코크리에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팅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는 거듭난 이렇게 다시 새롭게 계몽된 종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티칭을 가지고 새롭게 계몽하고 있는데요. FA도 가짜 IM 진리로 티칭을 하겠다, 교화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티칭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상승 경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들도 가짜 진리를 가지고 계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멈춰 서 있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에이블 한 거는요, 스탠드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1999년도에 나온 거죠. 예, 지금 상황이 거의 뭐, 레이디 가가가 911이라는 노래 냈다고 했잖아요. 2000년의 상황으로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에너지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스탠드업. 그들의 진리가 항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지 않은, 유란시아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왜곡된 성경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티칭하려고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스탠드업에 이렇게 법정 등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고요. 속어를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어나 고어나 숨긴 말들 남을 기다리다 허탕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구는 제타, 또 FA 군단들이 지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에서 그들의 미래를 유지하고자 하는 타임 동력들이 타임 터널을 뚫고 시간 여행을 하고 들어와서 자신의 미래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과학기술 정보들을 제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안이 그룹들, 가디언 그룹들은 미래가 메타트론의 길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크리스토스의 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이안이들이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다. FA들은 과학과 기술만 발달시킨 완벽하게 인류를 통치하는 사회로 이끌고 있는 중이며 가디언들은 고도의 정신과 크리스트의 마인드, 양심과 도덕, 미덕이 살아있는 세계, 또 머리와 가슴, 또 지혜와 사랑이 통합된 세계로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지구의 영혼들은 과학과 물질, 뭐 정신이 빠진 가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과학, 그 다음에 정신과 양심, 완벽하게 신성을 실현하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서 과학이 나가왔기 때문에 정신이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이 빠진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 세계의 현현한 과학은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우주는.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하게 된 애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선택에는 자유의지 선택권이 부여되고 자유의지 선택권을 사용한 것에 대한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부여되어 있음을 말한다. 예. 그래서 예.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예, 크리스트 종족들은요, 테크니컬하게 do not fight, 기술적으로 싸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는 스탠드 한다라는 거죠. 예, 이 기술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예,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에고에 밥앤 위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머리 굴리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것은 스탠드에 있다. 그들은 그들의 파워 안에 스탠드하고 있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내면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거주하는 신의 일부를 죽이거나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장들을 유지할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것이 권리와 책임이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크리스트, 그리고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신의 일부, 신의 조각들을 죽이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내 앞에서는 절대 안 돼. 당신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트의 자녀이다. 예, 우리가 그리스트의 아들이 자녀입니다. 당신은 신의 자녀이다.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의 자녀이고,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하는 것은 방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방어하는 것은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당신은 거의 먼저 공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크리스트 관점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FA들이 싸우는 방식은 저들이 그러니까 방어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공격을 알아차리게 될 때 우리는 그
공격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신근원의 부분들인 동료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들도 우리의 동료이기 때문에 FA와 싸우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디언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삶이 있는 곳에 항상 협상의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예, 항상 협상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내고를 할 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이렇게 귀향할 수 있는 리턴 홈하는 희망은 항상 있지만 협상의 희망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실망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구에게 에너지를 내던질 필요는 없다. 예, 이게 지금 가디언들의 입장이면서 또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싸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절대 이렇게 신 크리스트 내면에 있는 신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프로텍팅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잘 관찰을 해야죠. 내가 나를 보호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가디언들하고 보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섭정 관계를 프로텍토리티를 맺고 코스팅 안에서 상승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 양극성 세계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디펜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방어 기제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 이 디펜딩은 결국 공격을 이 예측하게 될 때 먼저 공격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크리스토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들을 동료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들, 예, fellow 부분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네고시에이션 할 때 이런 희망이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언제나 있는 거는 뭐냐면 리턴 홈에 대한 희망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희망만큼은 언제나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이 기술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기술만 지향하는 사회를 꿈꾸는 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명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들이 주는 기술적인 어떤 그 발전된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덥석 물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아날로그로 더 살아는 삶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라시아 레이 바디 암흑물질 바디입니다. 암흑물질체를 활성화함에 따라서 우리를 점점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신만들의 장 안에 자연 변이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 바디하고 이 라샤레이 바디는 15도, 45도 각각 이렇게 정상 축으로부터 휘어져 있거든요. 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변이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굴절시키거나 변이시키거나 또는 내지는 뭐 부분적으로 또 특정 에너지를 반사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굴절, 반사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한 번 왜곡된 거를 한 번 더 틀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에너지 들어올 때도 백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리턴 또 다시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백 리턴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점점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그 위에 우리를 향한 다른 해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점점 더 강력하고 빠르게 크리스트 리턴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셔레이 바디가 활성화되면 이건 이제 지금 라이트 바디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라셔레이 바디를 활성화시켜서 크리스트 리턴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라셔레이 바디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서 더 근본적인 레벨의 플라즈마 바디까지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 바디가 활성화되면은 그 다음에 라셔레이 바디와 라이트 바디는 자동적으로 이제 확장되면서 다운스텝 하면
하면서 또 외부화되면서 같이 함께 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에 대한 맹공이 아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뭐 구글이 아주 업데이트를 했는데, 막 컴퓨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지금 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 거기에 멈춰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기로 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크리스터 자아를 방어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단지 우주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에너지를 던지고 내 영역들을 위태롭게 하고 아마도 나를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뭔 이상한 논리를 너무 측은지심이 강해서 너무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이 불쌍해서 이렇게 우주먼지로 같이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나는 절대 저 사람들하고 싸울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좋은 생각이지만 만약 당신이 우주의 먼지의 경로로 가고 싶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종족들이 배워야만 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다. 우리는 많이 이렇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해서 순진해서 아니면 또 왜곡된 진리에 빠져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같이 죽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왜 지구에 지금 우리나라 특히 그렇고요. 이런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측면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공부를 해도 이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착한 컴플렉스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우주먼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정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유의지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기억도 다 소멸된 상태로 성취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 장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인데요. 우리 장에 돌연변이 된 미묘한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현감매트 증후군으로 사는 것을 영적인 방식으로 느끼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요새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의 출혈성 증후군과 출혈성 영역 증후군에 걸리는 지점까지 구멍이 뚫리게 당신 자신을 내버려 둔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충돌이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안에는 티칭을 공부하는데 이 현관 매트 증후군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으면서 상승은 하고 싶고 호스팅은 받고 싶고 그런데 우주먼지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승 경로를 선택하는 크레스트 리턴을 하려면 그리고 또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또 기억을 유지하고 또 성취하면서 상승하려면 이 돌연변이 요소들, 현관 매트 증후군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플렉션은 우리가 삐뚤어진 걸 한 번 더 삐뚤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매트 증후군은 자신을 현관문 앞에 현관 멘트처럼 자신을 짓밟고 가는 그런 통로로 정도로 여기게 방치하는 상태,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방치하고 대응 명분에 따라 복종하는 상태. 어떻게 그래? 이런 말 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자신이 못된 짓을 할 수 없거나 또 내지는 저 사람 불쌍하지 않냐 어떻게 그래야 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을 오히려 속이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여기가 메시지가 됩니다. 자신에 대한 존엄성, 크리스트의 존엄성을 회복하지 않고 대의 명분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헐리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라이크 제니 외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들 제니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미키 마우스를 무한 복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keep shading, 음영, 그림자를 계속 유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 바비가 뭐가 되냐면 척키가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지금 미국 전역을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주 제니가. 그래서 뭐 코첼라라는 뭐 음악 대회, 음악 뭐 프로모션 하는 건지 뭐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아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바비가 척키가 되지 않게 바비가 척키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그들 편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돕다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물들어서 그들의 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학대하다, 포로를 학대하다, 부녀자를 학대하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다, 이렇게 노어매트라는 게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 개차반, 호구, 소심한 사람, 박대를 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어 매트라고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관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호구, 소심한 사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참다가 바로 어떻게 된다? 바비가 척키가 되는 겁니다. 바비가 척키가 된다. 이게 제가 그렸던 이렇게 미녀가 할리퀸이 된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너지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봐서 그런데 착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여러분들 빨리 벗어나고 이걸 치유의 어떤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스타더스트 길을 선택하는 거하고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사가에 물린 거죠. 얘네들이 계속 close your eyes, 이게 눈 감아라, 블라인드 해라 이런 거 보니까 눈 감아라 안 보이게 계속 사람들을 눈 뜨고 세상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보고 바라보고 나아갈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세상 무서우니까 눈 감어. 계속 이렇게 아젠다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이런 변이 영역이 낮은 차원의 의식 공격을 비껴나가게 하는 것이라면 크리스트 리턴은 낮은 차원의 의식이나 혼란스러운 주파수들의 공격을 그것이 시작된 그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우리의 파워 안에 스탠드함으로써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한다. 현재 라시아 물질체와 빛체의 활성화는 FA 실드 공격으로 중단돼서 내적 장두개의 플라즈마 바디 활성화를 통한 재연결이 시도되고 있었고 2002년 다시 재개되었고 가디언 그룹은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그 바디들 활성화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됐죠. 이 전체 과정은 앞으로 늘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본격화돼서 자신들의 선택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23년, 그리고 24년 그 오로라 플랫폼, 그러니까 이때 에메랄드 성역이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2024년에 오로라 플랫폼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세상 오는 줄 알았더니 8년간의 아웃픽처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 FA에 지금 상부 조직들은 이미 에메랄드 성향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그들의 에너지들은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상부가 바뀌었고 하부의 의식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이 지구에 들어오고 있는 레인보우 주파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나가야 되죠. 지구로부터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사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떴습니다. 행소령의 자살, 별 속으로 뛰어들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별은 수십억 년 동안의 핵융합 에너지가 고갈되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수소가 다 타버리고 헬륨만 남은 중심부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축되는 동안에 바깥쪽 수소가 핵융합을 시작하면서 그 에너지가 별의 외곽 물질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별 표면이 넓어지면서 표면 온도가 내려가 별빛은 적색으로 바뀐다. 적색 거성이죠. 그래서 이 지금 태양이 마지막 폭발하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한겨레에서 기사를 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알리는 거죠. 지금 태양이 죽었다. 태양이 죽어서 이제는 얘네들이 플라즈마 안개석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수성과 금성이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도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으로 가져온 겁니다.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 있던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았던 행성들이 얘가 이 태양이 폭발하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별이 행성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별이 행성이 삼키는 게 아니라 행성이 스스로 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우리가 추락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블랙홀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심별이 삼켜질 때 내는 빛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과학자들은 성강처럼 번쩍이는 현상이 인근 백색 외생의 물질을 빨아들여서 일어나는 신성 폭발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마치 수증기가 얼어 눈이 되듯이 적석 거성으로 부풀어 오른 별 표면에 뜨거운 가스가 식으면서 먼지가 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네들도 지금 우주과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천문학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이게 재밌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심자별을 향해서 소용돌이 치고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그게 우리가 선택해서 빨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수백 년 만에 행성의 공전 궤도가 별에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재앙을 맞을 흔적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행성이 별이 대기에 닿는 시점부터는 별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폭주가 시작될 것이다. 행성이 별과 충돌해서 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나면 바깥층의 가스층을 벗겨내고 우리가 본 빛과 가스, 그런 먼지 분자를 생성할 것이다. 별의 중력에 의해서 행성의 표면이 일그러지기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을 이제 지구에서 밀물과 썰물 같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성 내부에 마찰열이 발생하고 행성의 궤도 에너지가 일부가 에너지에 흡수돼서 여기에 흡수돼서 행성이 별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태양에 빨려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 하나님을 찾아라 이 얘기죠. 중심별과 행성의 상호 중력에 의해서 행성이 종말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우리가 태양과 합의하면서 종말을 맞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실은 뭡니까? 블랙홀에서 들어오는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는 추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M31, 31로 가서 여기서 다시 안드로메다의 형판을 회복하면서 상승 여정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진실인 겁니다. 이게 블랙홀로 우리를 완전히 북극과 남극을 휘돌아서 여기에 잡아 돌려놨는데 이걸 다시 이제 정상화하는 거죠. 정상화해서 이 우리가 호스팅하고 있는 이 블루 아이스와 핑크 파이어 두 개의 브레이드 전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크 플라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이게 태양의 자기 재연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 감사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 다른 행성들이 다 축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축을 비틀어서 쟤네들이 이 태양계 행성들을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 재연결을 통해서 태양의 중심부로부터 이게 이 새끼 행성들 자기 자식 행성들한테 먹이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아크 엔진들이 하는 것이었다. 이게 아크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도 있다. 그래서 그걸 초은하 솔라 심바이오시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자기 재연결은 실패를 했지만 이 초은하의 솔라 심바이오시스는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 지구에서 우리의 이제 상승 아리아 지구에서 이렇게 자기 이 재연결 루프가 형성된 에너지가 지금 레인보우 전류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전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구의 실드를 만드는 거고, 지금 계속 돌연변이 요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홀에서 들어오고 있는 다크 전류가요, 이렇게 유전자 덮개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 있다. 그래서 이 다크 플라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다크플라워 전류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면 이제 말을 걷는다는 거예요. 다크플라워 전류는 DNA 다크플라워 전류에 해당하는 유전자들 시퀀스에게 말을 건다. 그래서 계속 왜곡된 의식을 발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레인보우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오리지널하고 인간 잠재력, 노미 유전자의 잠재력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DNA 내에도 이렇게 잠들어 있는 DNA 레인보우 노미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재들과 함께 이것을 이제 키게 된다. 레인보우 전류가 노미 유전자의 잠재력을 깨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은 실제로 블랙 타르처럼 보이는데 마치 여러분이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처럼 우리는 연꽃들에서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DNA 코딩을 통제하는 역전 에피제네틱 덮개의 다크플라워 주파수에 대한 이미지다.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주파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들어오는 다크플라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곳 사이에 블록을 놓게 되고 그것은 실제로 그 바로 아래에서 숨어서 언더니스입니다. 그 바로 아래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크플라워 주파수들과 그 아래에 있는 DNA와 소통하는 것 사이에 블록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다크플라워가 우리 몸과 DNA를 깨우는 거를 얘가 막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블록을 놔서. 그래서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다크플라워가 유전자 코드 그 자체와 이야기하는 것을 저지하는 DNA 주위의 덮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 레인보우 주파수가. 그래서 만약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DNA를 통해 실행하여 모두 함께하고 있다면 레인보우 주파수들은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불쾌하고 역겨우게 보이는 것들 그 층 아래에서 실행하게 되고 물리적 DNA 그 자체에 끈적하고 불쾌한 것들과의 소통을 많이 차단하게 된다. 이미 노미 유전자가 하려고 의도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게 축복이라고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보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드 전류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덮개 그 다크 플라워 전류를 유전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들. 이게 우리한테 희망인 거죠, 지금. 그래서 모두에게 고루 퍼질 만큼 충분히 한 것이 있는 크리스트 안에서의 균형이 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워라밸에서 밸런스도 빼버리고 브랜딩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진리가 밸런스하고 하모니인데 둘 다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워라블 블렌딩으로 바꿔버리면서 모든 크리스트는 중심을 잡는 그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요. 저들이 왼쪽으로 가고 저들이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이게 또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들이 여러분들이 좌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그려보고요. 그 또 우리가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짓밟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적어도 우리 장들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저들이 나를 짓밟고 지나가도록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실을 왜곡하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에게서 나왔던 태초에부터 그리스도의 진실은 행동과 행동에 대한 결말과 결말과 관련되어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한때 행동과 결말이 그리스도의 법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균형을 잡는 유일한 것이었다. 당신은 자유의지가 있었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은 신근원이 당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보기 바랬던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근원의 반대된 표현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카르마 법칙인데 그 카르마 법칙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르마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나쁜 것들이 아니라 행동과 행동의 결말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제 자유의지의 균형을 잡는 유일한 것이다 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지구의 진리가 무너진 지구 같은 행성에서는 자유의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균형이 깨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계속 깨지면 행성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성의 생명이 이제 900년밖에 남지 않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행동에 대한 에너지를 사용한 거죠.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 측면이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법칙과 원리를 사랑하는 것이다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탐구하기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행동과 결과, 행동과 반응, 행동과 컨시퀀시하고 액션, 리액션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행동과 반응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에너지 주고받음의 법칙입니다. 작용이 일어나면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인 에너지 법칙 안에서 살아있는 핵심 격언을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작용 반작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행동과 반응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결과에 따른 이렇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밖으로 내던지는 것들은 행동과 특정 결과들을 만들 것이고 에너지를 또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행동과 음, 위에 번역하고 제가 바꿔놓은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음, 네, 그래서 하여튼 인과법칙이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뚝 멈춰 서 있는 육체적 행동을 연습하라. 여러분들 이게 육체적인 스탠딩 톨한 액트를 해보랍니다. 피지컬 액트를 스탠딩 톨한 상태로 멈춰 서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두 발을 약간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다음에 어깨를 뒤로 젖히고요. 머리 꼭대기에서 위로 당기는 줄이 있는 것처럼 머리를 높이 들어 올려라. 이제 슬럼프를 하라고 하는 건데 슬럼프가 어떤 거냐면 어깨에 힘을 풀고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완하는 겁니다. 당신의 바디는 이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당신은 감정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호흡이 편안한가? 아니면 답답한가? 이제 똑바로 일어나 우뚝 다시 서서 호흡하라. 당신의 바디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당신의 감정은 어떠한가? 뽀뽀나 해주세요. 노래 생각이 나는. 심장 어때? 계속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아주 티칭의 내용들을 아주 구석구석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짝퉁 냄새들이 나도 지금 프리덤 티칭 12태도 책임하다 보면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더 잘 알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탠딩하는 훈련과 힘을 딱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줘보고 딱 힘을 풀고 내려도 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 자기를 관찰하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크고 강하다. 나는 크리스트다. 나는 크리스트의 진실이다. 나는 크리스트를 위해서 그리스트와 함께 그리스트로서 스탠드하고 있다. 위에 for the Christ, with the Christ, 그다음 as the Christ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스탠드하고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크리스트가 나 자신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는 상태가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는 거냐면은 냉탕 온탕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느낌이 어떠냐면 오늘도 엄청 덥고요. 오늘 엄청 더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추워 그러면 그래 온풍기 틀어줄게 날로 틀어줄게 이러다가요 엄마 너무 추워 그러면 이제 그래 냉풍기 틀어줄게 에어컨 틀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의 과잉 보호와 오버 액션, 오버 액션, 오버 액션 같은 느낌입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로 인해서 추락한 지구 엄마의 행성의 오버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더웠다 추웠다 한다. 그래서 이렇게 비다운 비, 한반도는 기단의 격전지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들이 왜 이렇게 충돌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팬 현상이라고 해서 기류가 산사면을 넣으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덥다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이러면서 지금 뭐냐면 바비가 척키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라이크 제니입니다. 다 제니처럼
무한 복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냐면 섀도우들이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겁니다. 에고에 바벤 위브를 하면서 제니 라이크처럼 행동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나가서 내가 어떤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것 자체가 이들을 돕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저기압이 껴있단 말이에요. 저기압이 형성이 됐는데, 한기가 내려왔다가 지금 난기가 해서 딱 저기압이 생겼는데, 뭐가 들어왔느냐?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덥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더워졌는데, 그래서 한기를 밀어내죠? 예, 전선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고기압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동성 고기압은 봄에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 서쪽 마녀인 거죠. 예, 봄의 폭풍이고요. 봄의 여신이고 서쪽 마녀를 얘기하는 이스터 에그입니다. 예, 이스터 에그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불어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시베리아 고기압과요. 태평양 고기압은 정체성이랍니다.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모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내려오면 이제 추워지고 얘가 올라가면 더워지는 여름이었거든요. 이상한 날씨가 되는 이유가 얘 때문이었다.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얘가 지금 얘가 난동을 피면은 꼭 톰과 제리 같죠. 예, 톰과 제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이동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은 지금 기후 아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후 웨펀입니다. 그리고 무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이 WWA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후를 이용한 주범이 얘다. 예, 기후를 이용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무 덥고 너무 춥게 만들면서 우리한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잘못된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호 잠깐 보고요. 행동과 결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에너지 리액션의 법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에너지 리액션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게 에너지 법칙입니다. 에너지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요점을 빠뜨리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삐뚤어진 몇몇 사람들이 있다. 예, 그들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한다. 좋은 의도를 가진 크리스트 종족들이 그들 자신을 술에 취하게 만들고요. 술에 취하게 만들고 온 사방을 걸어다니게 내버려 둘 때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술에 취해서 사방 걸어다니는 사람 돕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행동과 반응의 관점에서 크리스트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의 파워의 모두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교훈의 기억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섀도우로 돌아다닌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수록 이제 살아가면서 섀도우 반응을 완벽하게 줄이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에 우리가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이 크리스트 편에 서 있든 다른 편에 서 있기로 선택하든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력감과 통제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신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력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리고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데 더 힘이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3D 현실을 보면서 나는 우리는 힘이 없어 저들한테 당할 거야 이런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들이 좀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 측면들을 가지고 같이 무력감을 느끼고 쟤네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를 통제할 수 있는 F의 힘들이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난 더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3D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들을 어떤 좀 중개하는 입장에서 전달하는 입장에서 제가 조심스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덫에 걸리는 여러분들의 위험성들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잠시 무섭게 느끼거나 무력하게 느낄지 몰라도 결국 미션을 정확히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마주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덫에 걸리지 않게 저들의 디테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움직이려고 선택하는 방식이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에너지 유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당신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비록 이것이 꽤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언제든지 불행을 창조하는 힘도 갖고 있고 기쁨을 창조하는 힘도 갖고 있다. 예, 당신이 이곳에서 그리고 다른 추락 시스템처럼 매우 복잡하게 뒤얽힌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홀랑 까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창조하고 있는지. 예, 잊어버리기 쉬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홀라당 까먹은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두 측면에서 그 힘을 가지고 노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그거 청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뭐 나는 깨끗하고 맑고 이렇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있는 에너지들을 다 알게 되고 묻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떤 오염이라든가 또 왜곡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는 건 너무나 자연적인 과정,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파워의 강화가 우리가 행동하면 에너지 안에서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 알기 시작을 하면은 더욱더 책임지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파워는 강화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에너지의 법칙이고 카르마의 법칙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요, 작용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에너지적 반응, 반작용의 결과죠. 이거를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때로는 거시적 차원에서 만약 이게 지금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지구나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주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접근 방식, 어프로치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피커 1 이에샤의 카르마를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이 치고는 좀 긴데 부연 설명 보겠습니다.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돌아오는 에너지 반응이 반작용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인과 법칙, 카르마 법칙을 말하고요. 내가 행동한 결과가 조금 있다가 아니면 다음 생에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용한 에너지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서 조심하게 될 것이고 남의 것을 뺏거나 탐내지 않을 것이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켜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타임 매트릭스에서 양극성 시험과 함께 자유의지 선택의 남용을 경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과 법칙이 적용된 이유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전생에 남에게 한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미래생에 내가 받을 것이다. 따라서 카르마 법칙이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깨어나 자각하고 온 힘을 다해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추려고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처한 시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카르마의 법칙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뿌린 씨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또 완벽하게 이번 생을 살아가는 패러다임을 바꿔준다. 현재 FA의 불멸의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유포되고 있는 불멸의 비즈니스 아이템. 예,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피해자 증후군은 절대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들이 전생에 내가 남한테 한 행동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긍정과 수용을 통해서 과거의 에너지를 제대로 청산하는 과정을 밟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DNA 형판은 정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카르마를 나쁜 것,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FA 아젠다 전술이고 누가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을 보고 좋다 나쁘다 또 이게 평가하겠는가 원리와 법칙을 보고 좋고 싫고의 취향을 들이대는 것이 과학적이란 말인가. 우리 사회는 신종 컬트주의에 빠져 있을 뿐이다. 이때 아주 열변을 토해놨네요. 번역하면서. 원리와 법칙은 주관성, 특수성, 산대성을 완전하게 떠난 객관성, 전체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카르마는 그냥 카르마다. 이번 생에 육화하기에 트리거가 필요했고 카르마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그냥 저번 생에 잘못한 겁니다. 이번 생에 받는 거고. 굉장히 좀 쿨하죠? 카르마를 쿨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할 것이 거기서 심파 스토리 가져오면 서사 가져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부할 것이 없다면 태어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카르마도 필요 없었다. 카르마의 법칙 속에 지금 내가 가해의 현실과 피해의 현실이 있다면 나는 지금 우주의 법칙을 온몸으로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카르마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생에 것을 이번 생에 받고 있다는 생각 못지않게 내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까 하는 자문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생각으로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그 모든 잘못들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 생은 무조건 갚는 생.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생은 갚는다. 얼마나 전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엔 무조건 갚는 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 선언하게 된다. 초보적이긴 하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주는 마음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은 하늘의 사랑이고 근원의 사랑이고 대우주의 사랑이다. 따라서 영혼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된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행하라. 그러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보편 법칙이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위대한 우주의 진리와 법칙에 흠뻑 취하는 것 또한 감사와 축복이다. 이 쉬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잊지 못할 현재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공부하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제가 아주 사람들에서 열면을 토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무조건 감는생이라는 걸 이제 저는 한 30대에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결과에 대한 확신에 찬 저의 선언 또 내지는 뭐 회고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해샤의 카르마에 대한 생각들을 보충 설명해서 한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책에서 깊게 숙고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에너지를 움직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두려움은 당신에게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누구를 책망하거나 원망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확장된다. 따라서 당신이 크리스트 안에서 조용히 확신, 신뢰,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일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영역들과 당신이 방출한 에너지 유형들에 대해서 당신의 마인드를 그것에 몰두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몰두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주는 삶, 또 사랑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건 미친 듯이 사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다음과 같이 핵심 개념이 구현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우리 드라마입니다. 실제는 무엇인가? 리얼리티는 무엇인가? 또 굿, 선은 무엇이고 이 에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게 LIVE 하면 라이브잖아요. 라이브 이렇게 하면 이게 삶이잖아요. 삶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악으로.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뭔가를 잘 표현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그래서 4월 17일 같으면은 17일 같으면은 하여튼 이게 숫자나 뭐나 다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악이란 무엇인가? 신근원의 이름으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에서 엄격한 사랑에 대한 이런 교훈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드라마 속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는 지금 엄격한 사랑이 필요해서 지구에 들어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지독한 게임에 걸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착하다는 착각 속에서 도어매트 증후군에 빠지기도 하고 끝없이 그들의 이 어둠에 접근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리고 이 어둠의 에너지에 쉽게 물들어대서 그 아주 지금 중요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제니가 한 말인데 뭐가 된다? 바비 인형이죠. 바비가 척키가 된다. 땅입니다. 여러분들 바비가 저키가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이 이 한 끗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뒤집어져서.
진정한 지극한 선은 크리스토에만 있다. 예, 영원성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터플러브가 지금 회초리입니다. 이게 사랑의 매. 근데 이 터플러브를 친구나 가족, 마약 중독을 고치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심각한 중증 환자한테 드는 거를 이제 터플러브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예, 지구에 들어온 상태는 지금 취한 상태잖아요. 예, 진리뽕 또 내지는 국뽕 또 내지는 어떤 약뽕 다 포함해서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는 엄격한 매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장들과 당신이 방출한 에너지 유형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기쁨 또는 불행을 창조하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조이 아니면 미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을 창조하고 있는지, 기쁨을 창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내면에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에너지 장들에서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쁨을 창조할 건지, 이런 불행을 창조할 건지, 선택의 주인이라는 거, 또 그 자유의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핵심, 지금 행동과 결말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훈육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다. 완전히 이렇게 이게 완전히 어떤 거냐면은, 그리고 뭐 체벌 금지 반대법 만들고 사랑하면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사랑하면은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맞았던, 우리가 손바닥 안 맞은 사람이 없고요. 종아리 뭐 이렇게 안 맞아본 사람이 없을 텐데, 예, 우리 세대만 그런가요? 나이 든 세대들만? 젊은 친구들은 안 맞아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을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이것이 서로 소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소통하지 않은 거죠. 서로 합의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강력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시킵니다. 이걸 드라마, 영화 이런 데 증폭시켜서 법과 단체와 자칭 전문가들을 이용해서요. 연예인까지 동원해서 때리면 안 되고 맞으면 안 된다는 도구마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훈을 한 개도 없고요. 혼나는 것, 야단 맞는 것만 싫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때리지 말라고 해놓고 뭐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궁극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이제 따끔한 훈육, 이렇게, 스승이나 잘못을, 해서 이렇게 훈육을 하는 이런 과정들, 이거를 담초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시작해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이러한 의미들에 대한 부정성들만 가져와서 결국은 때리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지네들이 지금 회초리를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장민호 이 제목이 해철인데요. 그래서 엄마. 어린 시절 그토록 무서워하던 쌀이나무 회초리, 엄마의 그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난 뭐가 됐을까? 엄마, 나 그 옛날처럼 회초리 한 대 맞고 싶어요. 이제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엄마 앞에서는 아직 9살 어린아이인데, 우리가 지금 아이 차일드라는 겁니다. 인디고 차일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어떤 전술을 쓰는지 알겠죠? 지금까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9살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맞아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셔야 된다? 웃으셔야 합니다. 웃으셔야 합니다. 큰 소리로. 얘네들이 계속 안 된다 했다가 이제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진리를 변조시키면서 인간들을 우롱하는 걸 보면 어이없어 웃어야죠. 왜 이들도 우리의 동료기 때문에. 동료들이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스탠드 하면서 얘네들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우리는 이런 창조자이고 크리에이터고, 그리고 크리스탈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오늘도 이제 폭삭 속았수다 텐저린, 감기율이 결과이고, 결과에 따라서 회초리를 맞겠다. 잘못에 따라서, 회초리 몇 대 맞을래?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드린 것도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뭐냐 하면은 위스키 정성 시대를 맞았습니다. 60년 묵은 4천만 원짜리 위스키가 있답니다.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이 뭐 영화평론 하던 사람이 같이 술까지 또 이러고 있는데 예, 이 Z세대, MZ세대들한테 공격인 거죠. 젊은 애들끼까지.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와인 시장에서 넘긴 겁니다. 이게 와인들이 대부분 이탈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때 천주교 라인이죠. 예, 이 바티칸 라인에서 수입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다시 지금 어디로 바뀌었냐? 이제 본격적으로 위스키 비싼 술로 더 옮겨간 거죠. 예, 75만 원, 30ml 한 잔에요. 몇백만 원씩 하는 술이 오늘 뉴스입니다. 한 잔에 400만 원 한답니다. 30ml, 30ml 한 잔 먹는데 그것이 이제 46년 위스키 맛을 본 이후에 뉴욕 포스트지에서요. 카라멜과 초콜릿 향이 난다. 이렇게 막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럼 사람들이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말린 과일, 따뜻한 향신료, 벨벳과 같은 부드러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물쇠를 창고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300명만 생산한 뒤에 위스키 한 잔에 약 3천 달러 하나로 4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요. 예. 400만 원. 한 병에 400만 원. 그리고 뭐 예전에 뭐 1000만 원짜리도 봤습니다. 전 세계에 딱 300명만 유출하겠다. 예, 이 계산하면은 30ml에 30ml 한 잔에 400만 원이라는 거죠. 이걸 먹으면서 자신이 이제 금수저라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뭐냐 이걸 왜 가져왔냐면 드라마를 하거든요. 독수리 오영재가 하는 독수리 술도가를 합니다. 차원이 다른 막걸리 군단이 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쌀이 남아 돌잖아요. 그거 1조 이상을 1년에 버린다고 하는데 그걸 뭐 하겠습니까? 뭔가 이제 빼돌려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소송 걸었죠. 예, 막걸리로. 예.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 막걸리의 원주인이었던, 장수 막걸리입니다. 유명한 데죠. 죽습니다. 그리고, 열흘만 산 부인이, 들어와서 열흘 만에 결혼한 후에 죽거든요. 남편이 죽고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녀가 날 깨웠다? 뭐, 그래서 이제 새로 호텔 사장하고 바람이 나는데, 바람이 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한 얘기죠. 이렇게 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술도가를 맡고 장수 씨가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장수 막걸리의 아이디어를 다 가져왔다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도가 내놓으라고 절대 못 내놔? 그러면서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술도가를 다시 이렇게 깨우는, 이렇게 세우는 그 뉴스에서 보도되고, 그리고 이게 직원들이 정보를 빼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사업들을 술도가 사업을 하는 그런 그룹들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드라마하고 지금 같이 맞물리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술이, 그러니까 이제 위스키, 특히 위스키, 킹스맨을 보면 영국의 그 킹스맨의 술 공장을 파괴를 해서요. 미국에 그 위스키 공장으로 찾아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위스키 공장의 유대자본과 이쪽에 유대자본하고의 충돌 게임이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다시 어떻게 중국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간 게 다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격전지인 거 맞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영국에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영국에서 중국 상하이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여기에서 격전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술은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건드릴 리가 없죠. 오늘 이제 또 메이플 라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우리가 음료 마운틴듀부터 몬스터 몬스터 뭐였죠? 먹지도 않는 거 할래니까 안 죽겠네요. 메이플 라떼 메이플은 메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풍나무 잎이죠. 이 갈기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이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5월과 관련 5월. 그래서 메이플은요 5월의 사람들. 그리고 메이데이는 SOS 비상 신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 SOS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떼는 메이플이다. 라떼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비꼬는 거죠. 꼰대들. 그다음에 자신들도 기술 관료가 되려고 하는데 이런 권위에 반발했던 세대들이 자신들이 이제 이런 관료와 권위, 관료주의 시대에 다시 들어가서 권위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메이플 라떼가 뿌려진다. 이건 5호라고 상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5호라고 상징이 되어 있는 게 뭐냐. 메이플 보시면은 뜻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그래서 비밀번호 걸다 브로치 앞정. 그래서 이제 브로치들은 막 큰 대빵만한 거 이게 가슴에 달고 나오는 것다 그런 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메이플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 이 수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주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플 시럽들이 비싼 시럽들이 수입된 지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주부들이 이 비싼 걸 자꾸 사 먹어서 제가 이제 먹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지가 한 2012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 추구하는 그 욕망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가 계몽돼야 되는 인라이트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깨달음이 필요한 거지 새로운 이런 밀줄이나 기술들을 좋아하게 되면은 쟤네들한테 밥 주는 거죠. 먹이를 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메이데이하고 메이플하고 관련된 라일락 가져왔습니다. 라일락. 그래서 라일락이 뜻이 라일락의 뜻이 뭐냐면 젊은 날의 추억입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청춘이 이제 타겟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첫사랑과 우정. 그래서 사랑이 싹트고 친구의 사랑 아름다운 맹세. 이게 꽃들마다 다시 다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죠. 이게 라일락인데 이 미스김 라일락을 라일락이라고 또 이렇게 개발을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정향이 지금 또 정향이 엄청 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정향나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라일락이라는 게. 그래서 해외에선 관상수로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서 잠시를 가졌던 토종 라일락이 대량 증식되었다. 그래서 이 충북 단양에서 소백산 기술에서 이 미스김 라일락의 원종인 전향나무를 대량 증식하는 데 성공을 했고 2만 6천 그루와 흰 정향나무 이렇게 해서 구루가 자라고 있다. 정향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향을 향신료로 쓰는데 이것도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스김 라일락은 미 군청에서 47년도에 실제 이 라일락 들어온 지도 100년밖에 안 됐답니다. 1900년대에 들어왔답니다. 그랬는데 들어온 이유가 있는 거죠. 벚꽃 들어온 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내에 자라는 털개와 나무 종자를 채취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개량해서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품종이 들어와 다시 만들어졌고 한국인 타이피스트 미스김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게 미스김 라일락이다. 그래서 이 미스김 하면 뭐 한다? 이 한국 사람을 대표한다. 김치녀, 된장녀처럼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 돼버렸고요. 지금 이게 개화기가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이고 7월까지 개화를 하는데 이 얘네들이 이제 타겟으로 잡은 시간인 거죠. 이때 협상을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력이 전 세계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거의 뭐 협박용인지 뭔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뭐 하여튼 네고시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딸려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라일락에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 말을 장난을 치니까 라일리 우리 저기서 나왔죠.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라일리죠. 라일리. 예? 이 라이라 이게 다 뭐냐면 라일락 검은고 자리입니다. 검은고 성단. 검은고 자리 우리가 라일라 성단에서 왔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3일도에 검은고 자리를 얘기하는 라일라의 락하면 뭡니까? 바위입니다. 바위. 인간은 시치프스의 신하처럼 끝없이 바위를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끝없이 무한 환생한다라는 것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락을 쓰거든요. 바위를. 그래서 언더락, 라일락 같이 쓰는 저들의 아이템이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꽃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꽃 나온 게 동의하면은 까멜리아 아젠다입니다. 까멜리아 아젠다는 여러분들이 향수로 아시죠? 여성들 좋아하는 향수로 이 까멜리아는 동백을 얘기합니다. 동백을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모란을 얘기합니다. 예, 모란은 더 얘기하고, 모란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우리나라 작약과 같은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작약하고 모란하고. 예, 다른 종류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동백하고 이 모란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동백은, 예, 남쪽을 상징하고요. 모라는 북쪽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얘는 레프트, 얘는 라이트입니다. 레프트, 라이트고 그래서 계속 모란 동백을 불러댑니다. 나오는 노래를 불러대는데 이때 당신이 오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면 선덕령에 이런 실화가 있답니다. 이 당태종이 신라와 협약을 맺기 위해서 덕만공주에게 모란꽃 그림과 모란씨 한 대를 석대를 보냈는데 국내 최초 모란꽃이랍니다. 그것을 덕만공주는 꽃은 화려하나 꽃이 벌이 없으니 향기가 없겠구나 하면서 말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핀 모란꽃은 실제로 향기가 있었는데 선덕여왕 설화에는 달리 모란에는 은유가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까멜리아 전략은 얘네가 얘네를 뭐한다? 플러팅한다 이러는 과정에서 나온 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은 그 모란봉 악단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합니다. 남과 북이 플러팅하는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백은 까멜리아 이 그 드라마도 있었죠. 동백꽃 풀무렵 이 까멜리아에 나오는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이름이 누구죠? 까멜리아의 하여튼 동백이가 까멜리아이면서 얘가 제니다. 또 제니 또 제니입니다. 동백이 제니다. 그래서 공효진이군요. 그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꽃까지 총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 모라는 옛날부터 목단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부와 어떤 이런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단 이런 건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백과 모란도 까멜리아 아젠다다. 똑같이 제니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숫자 갖고 장난을 치고 있구나. 넘버 47이. 그리고 이 세종 이전은 기정화됐구나. 그리고 근데 여기 또 웃기게 나는데 여기 제니입니다. 토끼가 사고를 일으켰답니다. 어이없는. 그리고 한국이 주술에서 풀려났답니다. 도이치 명패. 이거를 공격하면서 지금 중국이 뭐냐 하면은 진짜 오리지널 명품 시장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철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간단히 이 정도 하려고 하다가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오늘 뉴스죠? 올해 타임지에서 백인을 선정했답니다. 우리 제이를 이게 드디어 제이가 나왔네요. 예전에 제이에게는, 이 제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타임즈에 전면에 사진에 실렸을 때 네고시에이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실패했잖아요. 어, 결국 난가 보기 실패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 이 눈빛으로 하랍니다. 이게 어디 제정신의 눈빛입니까? 지금 얼굴 성형을 많이 한 겁니다. 얼굴 다, 이 다크서클 다 지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백인을 선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 말이 안 되죠. 지금 뭘 했다고 타임즈에 선정이 됩니까? 그런데 이 타임즈가 선정하는 건 그만큼 저렇게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세상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출생과 어린 시절 노동자 이런 이력들 피습 사건들 그러니까 세상이 쇼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이제 잘 보이시겠죠? 이 가짜 홀로그램 이미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주도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리고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대선의 승리가 유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견고하고 모범적인 국제사회의 평가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 실제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숱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국가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저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잽쌉니다. 잽싸. 예, 마우스처럼 잽쌉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억척스럽게 이겨냅니다. 예, 여러분들 자신을 좀 믿으실 필요가 있죠. 얘 이렇게 믿으라잖아요. 타임지가 우리 보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아파트까지 예, 개척자다. 로제 누구다? 예, 장미 아젠다. 장미 아젠다도 있는 거죠. 네. 네, 모란, 동백, 장미, 카멜리아 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아태를 10월 달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전체 자체가 뭐냐면은 중국과 여기 블록을 만들어라 이거죠. 멀리 있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미국을 보호자이면서 안정적 기반으로 삼아 의지해 왔는데 그 안정의 수호자 또 불안정함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들이 멀리 있는 애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마라. 아, 걔네들은 어,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다 지금. 예? 그 한국은 깊은 감명을 줬답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 그러니까 여기 네프트 세력들이 지원을 나선 겁니다. 여기에 네프트 세력들이 한국 지원을 나선 거죠. 한국을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전 세계의 요주 인물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더 큰 혼란을 줄 것이고 넘버 47이 취임을 하면 더 줄 것이고 자국 지역 내 경제적, 지정학적 강화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국 지역 내에 누구랑 친하다? 여기랑 친하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교체가 되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본의 재무상하고 한국의 재무 총리하고 가가지고 무슨 결론을 내릴지가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가 이제 개봉박두가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블럭을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해까지 시시콜콜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네고시에이션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네고시에이션에 우리한테 희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우리가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뭘 했냐면 넘버 47이요. 반유대주의 근절을 선포하면서 하버드에다가 학교 통제 이렇게 했는데 하버드가 거부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버드 대학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 얘는 기부를 레거시라고 해가지고요. 기부한 이제 졸업자들이 이제 자신의 모교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주고 입학의 우대를 줍니다. 그러니까 특례는 아니라고 우기지만 거의 특례 같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돈 준 사람도 세금 혜택을 받고 대학도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걸 모두 다 중단해 버리겠다. 지금 반유대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트의 아젠다는 뭐다? 유대주의가 되는 거죠. 유대주의가. 그런데 지금 여기 하버드를 졸업한 지금 소속이 여기 있죠. 하버드 경제를 박사를 한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왜 예, 수 오빠들이 철수, 문수 다들 그래서 아주 문과에 질렸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문과에 질려서 이제 이과를 가면 기술 관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의 통합과 어떤 밸런스 조화가 아닌 극단적인 양극성 게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의 행보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거의 IMF 이후부터 여기죠. 이때가 뭐냐면 92년도에 한 33년 한중 수교 일어났을 때부터 무역 실장부터 해서 차장 이때 우리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모든 대통령들의 지금까지 33년에 완전히 라이터 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히 뭐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기저에서 플로우를 흐르고 있는 요주 인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FTA 체결 지원위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주미 대사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좌우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 아젠 센터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장 여기 이제 라이트 되어 있지만 지금 완전히 또 레프트 되어 있죠. 그리고 SOE는 완전히 중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어, 지금 좌우도 상관이 없고요. 대통령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경제장관,
딥한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섀도우 포스들은 그냥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향배가 정말 뉴욕타임즈도 레프트인데 레프트에서 누구를 지원하는지 그래서 로그인을 하는 건지 제의를 할 건지 이미 이렇게 미국의 레프트가 여기를 지원했다면 미국의 라이트는 누구라겠어요?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똑같다. 결국은 똑같다. 누가 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도움 되시라고 한 편의 정리를 했는데요. 이 한 편이 지금 유대자본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보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주년이죠. 그리고 그 중은 33주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이때는 보호무역이었고요. 자유무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보호무역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했냐면 경제화 세력들이 라이트가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머리만 있고 좀 부지런하고 그래서 제조업 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외국과 안 돼. 그래서 이제 사지 말고 참어. 그 나이키, 아이폰 명품 절대 수입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국 산업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완료된 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때 44년에 44개국이 모였더라고요. 브리튼 우주 예체계에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바꾼 흐름이 이때 이제 97년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세력들이 이걸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자본시대 금융시장 개방하고 문 다 열 거다. 열 거다 그런 거예요. 에, 마음껏 해라. 다 먹어. 마진 다 먹어. 그리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그냥 막 호텔 짓고, 예, 그러니까 호텔, 이거는 세트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되는 사업들을 실제로 사회 망해가는 돈 되는 사업은 이쪽에 다 있습니다. 여긴 그래도 국민들 먹고 살려고 한 사업들인데, 그래서 싼 거, 이거 있지? 그러니까 마음껏 쓰고 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물질을 함부로 쓰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돈 있는 놈들은 이렇게 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치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걸 이제 자연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나 파괴적이죠. 지금에 와서 뭘 하겠냐 하면 통합하겠다는 건데 이걸로요. 겉으로는 이거고요. 속으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다 망가졌습니다. 이 이후에 33년 동안에 이거 다 망가졌고요. 이거 다 망가졌고, 이거 다 망가졌죠. 그래서 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줄 테니, 이걸로 살아. 이거는, 근데 앞으로 다시 아껴야 되겠지? 옛날에 잘 참았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당선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기정사실화된 것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4일만 일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5일 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한 세상을 다 이게 시스템 죽여놓고 이제 4일만 일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28년에 더 기가 막힌 거는 지방의료의사 자격증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결국은 차별과 권위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아주 지독한 차별과 권위를 내세우는 관료 세대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원전 이러면 이제 에너지 감당을 못하죠.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개인도 전기세 올라가고 기업도 에너지가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 단가가 올라가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략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눈에 쫙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안에 우리는 있다. 근데 이 흐름들 안에서 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 실제 이 흐름들을 관람하는 위치에 있을 필요가 있다. 관람하는 그리고 우리는 스탠드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기쁨을 선택할 건지 또 불행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가라앉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면을 벗고 여러분들 진실된 모습으로
나는 기쁨을 선택할 거야. 난 성장을 선택할 거야. 이 모든 결정이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뭐, 아주 중요한 또 법칙들 다뤘는데요. 예, 돌아가는 세상 이슈하고 맞물려가지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획들, 다짐들 하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